막스 베르스타펜이 레드불과 2030년까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길어졌다고 해서 팀의 압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레드불은 베르스타펜에게 더 냉정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레드불의 결정은 분명했습니다. 막스 베르스타펜은 새로운 계약을 통해 2030년 시즌 종료까지 팀에 남게 됩니다. 기존 계약은 2028년까지였지만 이번 합의로 그의 레드불 생활은 최소 2년 더 연장됐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재계약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베르스타펜의 미래를 둘러싸고 메르세데스와 맥라렌으로의 이적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르스타펜은 결국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몸담아온 레드불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계약을 모두 이행한다면 그는 한 팀에서 15시즌을 보내게 되며 포뮬러1 역사상 한 팀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한 드라이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발표 직후 레드불에서 나온 메시지는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팀 대표 로랑 메키스는 베르스타펜의 장기 계약이 팀 내부의 기준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베르스타펜과 팀이 앞으로도 성능에 대해 극도로 솔직하고 냉정하게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단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베르스타펜에게 특별한 보호막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레드불이 원하는 것은 이름값이 아니라 실제 성능이며 드라이버와 엔지니어 모두가 최고의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 매일 냉정하게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레드불의 현재 상황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그랑프리에서 베르스타펜은 1000렙의 레이스를 끝내며 큰 충격을 남겼고 팀 역시 경쟁력 저하를 인정했습니다. 메키스는 여름 휴식기 동안 레드불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2030년까지 베르스타펜을 붙잡은 레드불에게 남은 과제는 명확합니다. 계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베르스타펜이 다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메르세데스와 맥라렌, 페라리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레드불의 개발 속도가 늦어진다면 장기 계약은 오히려 더 큰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베르스타펜 역시 최고의 성능을 요구할 것이고 팀은 그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베르스타펜의 2030년까지의 잔류가 레드불의 부활을 이끌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팀의 압박만 더 커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F1의 가장 뜨거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맥스 베르스타펜이 레드불과 2030년까지 계약을 연장했지만 발표 직후부터 거액의 연봉을 둘러싼 논란이 터졌습니다. 특히 연간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1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베르스타펜의 새로운 연봉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레드불의 팀 대표 로랑 메키스가 직접 이 숫자를 부인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논란에 불을 붙인 인물은 전 포뮬러1 챔피언 니코 로즈버그였습니다. 로즈버그는 스카이 스포츠 F1과의 대화에서 메키스에게 베르스타펜의 재계약 배경을 직접 물었습니다. 먼저 베르스타펜이 메키스가 팀에 가져온 새로운 문화와 운영 방식에 만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장 민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베르스타펜이 1년에 8천만 달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 정도 금액이 맞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약 4,110억 원이라는 연봉은 현재 포뮬러1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베르스타펜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 과정에서 거액의 연봉 인상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빠르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메키스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로즈버그의 질문에 대해 두 가지 주장 모두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즉, 베르스타펜이 메키스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했다는 설명과 함께 8천만 달러 연봉설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르스타펜은 왜 레드불을 선택한 것일까요? 메키스가 강조한 핵심은 돈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는 베르스타펜이 밀턴 킨스에 있는 약 2,000명의 인력, 그리고 쉐시 부문과 파워 유닛 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구성원을 믿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레드불의 기술진이 앞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믿었고 그 가능성에 자신의 미래를 걸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발언은 레드불의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 의미가 큽니다. 베르스타펜은 이미 여러 차례 팀의 경쟁력과 미래에 대해 강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레드불 역시 그를 단순히 빠른 드라이버 한 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메키스는 베르스타펜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드라이버 그 이상으로 평가하면서 가능한 한 빠르게 경쟁력 있는 차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레드불 내부에도 중요한 신호를 줍니다. 이번 재계약은 단순히 최고 수준의 연봉을 지불하고 스타 드라이버를 붙잡은 계약이 아니라 앞으로의 기술 개발과 팀의 방향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결합이라는 겁니다. 물론 패독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메키스가 8천만 달러라는 숫자를 부인했다고 해서 베르스타펜의 실제 계약 규모가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기본 연봉 외에도 성과에 따른 보너스나 다양한 계약 조건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따라서 지금 확인된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레드불은 베르스타펜의 연봉이 연간 8천만 달러라는 보도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르스타펜의 미래를 결정한 것이 정말 돈이 아니었다면 레드불은 앞으로 반드시 결과로 그 신뢰에 답해야 합니다. 특히 경쟁팀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베르스타펜이 원하는 것은 결국 더 빠른 머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레드불이 경쟁력을 되찾지 못한다면 지금의 신뢰 관계 역시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르스타펜의 레드불 잔류는 정말 돈보다 팀에 대한 신뢰가 더 큰 이유였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개되지 않은 거액의 계약 조건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포뮬러1의 가장 뜨거운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